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수학 중에 특히 미적분학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지난 시간에 미적분학은 그 미적분학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머신러닝에 활용되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진짜로 머신러닝의 모델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모델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모델을 보기 이전에 너네가 그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고 가야 할 개념들, 즉 이해를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먼저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볼 건데요. 자, 우선 다항함수라는 것도 모르겠고, 그죠? 미분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죠. 차근차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있어요, 변수. 이 변수와 어떤 상수의 곱과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항함수는 뭐냐? 1차 함수는 뭐였어? 1차 식을 함수의 아웃풋으로 갖는 함수였죠. 그쵸? 그러면 다항함수도 똑같아요. 함수의 아웃풋이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다항식이냐면요. x제곱 변수와 변수 x 곱하기 x로 이루어진 식이죠. 얘도 다항식이고요. 다음에 x의 5제곱 2x 플러스 1 변수와 상수의 곱과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죠. 얘가 다항식인데 이 결과를 이 값을 함수의 아웃풋으로 갖는 애들을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는 분명히 이제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을 구한다고 했지만 그 극한을 이용해서 다항함수의 미분의 결과를 봤더니 어떤 규칙성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규칙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미분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즉 도함수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을 하면 어떤 규칙을 따르냐면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fx를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 도함수의 표기 방법은 f'x라고 했었죠.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기억날까요? ddx fx가 있었죠. 그쵸? 맞아요? 자, 이랬을 때 결과값은요, 얘들아,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지수가 앞으로 내려와서 계수가 되고요. 지수에다가 1을 뺀 값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2x가 되는 거예요. 자, g'x 한번 볼게요. g'x 도함수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 ddx, gx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하면 계수가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지고 계수에 1이 빠진 4가 들어오고요. 2가 앞에 있으면 그대로 두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수가 1이기 때문에 2와 1을 곱해주면 돼요. 2에 x에 1을 빼기 1이니까 0이 돼서 얘들아 x의 0제곱은 1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고 상수항은 그냥 없애주면 돼요. 이런 규칙을 따르는데 하나만 더 같이 해볼게요. 하나만. 자, hx라는 함수가요. 2x 세제곱 5x 플러스 8 이렇게 했을 때 h'x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h'x는 ddx, hx 지수가 내려와서 앞에 계수와 곱해지고요. 6x 그 다음에 3 빼기 2라면 2제곱 제곱 그 다음에 5가 되겠죠. 왜냐면 x의 1 빼기 1이고 1이 앞에 나와서 곱해지면 그리고 상수항은 무시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서 더하기는 그대로 다 유지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더하기는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들고 오면 되고 우리는 이 각각의 이 항들의 미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항식들의 미분의 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만약에 a에 x에 b제곱이 있을 때 fx가 f'x는 어떤 형태가 되죠? 이 a와 b를 곱한 것 ab에다가 x에 b-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더하기는 그대로 유지해줘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잘하니까 이해를 했다고 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요 얘들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선생님, 다항식이라는 거 변수와 상수의 곱과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잖아요. 그럼 다항함수는 다항식을 아웃풋으로 갖는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다항식이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y 플러스 9, 이것도 다항식이잖아요. 즉 어떤 거냐면 다항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수 x, y를 갖는 함수 f는 어떻게 미분을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의 답에 필요한 것이 바로 편미분이에요. 편미분. 자, 내가 이 편미분을 설명하려고 얘들아, 선생님이 fx의 표현을 f'x가 아닌 ddx fx, ddx gx, ddx hx를 강조를 했었는데요. 편미분이라는 건 변수 하나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변수 하나만 딱 거기에 중점을 두고 미분을 하는 건데, 지금 밑에 보면 fx, y 얘는요 변수가 총 몇 개예요? 변수가 2개예요. 그러면 편미분 값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얘는 미분 값을 쓸 때는 ddx를 쓰지 않고 라운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라운드 x, f, x, y. 얘들아, 근데 지금 선생님 하는 거 사실 너네 몰라도 되거든? 근데 뒤에 나가서 너네는 이제 코드 보고 사실은 이제 컴퓨터로 코딩하는 게 주 목적이고, 거기는 식이 다 내장되어 있고 구현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미적분학 수업을 했었잖아. 근데 생각보다 너네가 호기심도 많고 알고 싶어 하는 게 많길래 선생님이 준비한 것 뿐이에요.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요. 혹시나. 자, 그래서 계속하면요. 이 fxy를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얘의 결과값은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다항함수의 미분법 있지? 그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대신 나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이 y 값들 있잖아요. y 값들. 이 y 값들을 다 상수로 봐주면 돼. 그러면 아까 상수항은 다 날려줬지. 그러면 상수항을 그냥 날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x가 있으니까 미분하면 개수가 2가 나오고 x에 2 빼기 1에서 1이 되죠. 근데 얘는 상수항이 되는 거야. 날려주는 거예요. 얘는 x가 있으니까 미분을 하면 2 곱하기 1이 내려와서 1이 될 거고, 1 빼기 1은 x의 0제곱이니까 1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상수항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라운드 x, fx, y는 2x 플러스 2라는 값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미분은 2개 가진다고 했죠? 왜냐면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y에 대해서 편미분 해볼게요. 라운드 y, fx, y는, 자, 이번에는 얘가 상수항 취급당하고 얘가 변수가 있으니까 2가 앞으로 내려오고 1이 지수에서 빠짐으로써 2y가 되는 거고요. y에 대해서 미분할 땐 얘가 상수가 되고 얘가 남겠죠? 그러면 앞에 개수 5가 남고 1이 내려오면서 5가 곱해지고 y에서 1이 지수에서 1 빼기 1은 y의 0제곱이니까 1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에 대해서는 편미분을 통해서 그 결과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결과값은 행렬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변수에 관한 이 결과값을 2x 플러스 2, 다음에 두 번째 결과값을 2y 플러스 5라고 하고요. 보통 뭐 그레디언트 fxy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이 표현 방법은 사실 몰라도 되고요. 편미분이라는 거 다시 정리를 하면 함수의 변수의 개수만큼 편미분 결과가 함수의 변수의 개수만큼 편미분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할게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만 더 알려줄게, 얘들아. 자,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볼게요. 만약에 gxy라는 거예요. 얘가 x제곱 3y제곱 2xy 플러스 5예요. 그랬을 때 편미분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g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즉 편미분을 각각 구해서 행렬로 나타내라는 뜻인데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편미분이 두 개가 나오고 행렬로 나타냈을 때 2차 열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먼저 변수가 x, y이기 때문에 두 가지 편미분을 해볼게요. 라운드 x, g, x, y 그다음에 라운드 y, g, x, y.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니까 2가 앞으로 나오고 지수에 2에서 1을 빠지면서 1이 남죠. 3y제곱에는 x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 근데 여기를 보면 얘는 y도 있지만 x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y를 그냥 상수처럼 봐주는 거예요. 즉 2y 곱하기 x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y 곱하기 x의 지수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1 빼기 1이 되니까 0이 돼서 x의 0제곱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값이 2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는 상수항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라운드 y gxy는요. 보면 x제곱은 y 입장에서 상수니까 날라가고요. 여기를 보면 2가 앞으로 내려와서 3과 곱해지면서 6, 그 다음에 y에다가 2 빼기 2를 하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줘야 돼. x가 상수가 되는 거니까 2x 곱하기 y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2x와 곱해지고요. 그리고 1 빼기 1을 하면 y의 0제곱이니까 결국 y의 0, 즉 1이 남을 거니까 2x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5는 여전히 y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도 상수니까. 따라서 우리가 결과값을 쓸 때는요. 즉 그레디언트 g는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2x 플러스 2y 그 다음에 2x 플러스 6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누누인 선생님이 말하지만 몰라도 뒤에 다 코드는 작성할 수 있어요. 한번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1차식의 편미분은 딱히 할 필요 없는데 선생님 이거 왜 나눴을까? 왜 나눴으면 우리가 오늘 할 선형대수, 그러니까 선형액이랑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넣어놨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 1차식이 만약에 xy라는 변수를 안 쓰고 선생님이 자 f, x0, x1, x2라는 함수가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3x0, 4x1, 5x2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f의 그레디언트 f, 얘는 변수가 3개예요. 변수가 3개예요. 자, 그레디언트 f를 구하면 지금 우리가 편미분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라운드 x0 f x0 x1 x2 하면 얼마? 자, 얘들아, 이 입장에서는 얘네가 다 0이에요. 다 상수로 보는 거야. 그치? 상수로 보기 때문에 3x0인데 얘들아, 변수가 하나만 곱해져 있는 이런 1차식 형태는 미분의 결과가 여기 앞에 개수가 돼.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라운드 x1 f x0 x1 x2 값은 이번에는 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상수가 되는 거야. 근데 1차식은 결과가 개수만 남는 거야. 그 다음에 라운드 x2 f x0 x1 x2 하면 결과가 뭐가 남아요? 5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레디언트 f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3, 4, 5. 이 3, 4, 5가 뭘 뜻하냐? 3 앞에 있는 개수, 4 앞에 있는 개수, x1 앞에 있는 개수, x2 앞에 있는 개수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나타내면
f가 만약에 x0, x1, xn이고요. 앞에 개수가 a0, x0, a1, x1, 점점점 an, xn이라고 했을 때 그레디언트 f는 뭐가 되냐면 앞에 개수를 딴 a0, a1, 쭉쭉쭉 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정리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따로 만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울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조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형 회귀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설함수가 무엇인지, 평균 제곱 목차가 무엇인지, 손실함수가 무엇인지, 경사강법이 무엇인지, 모델 평가하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scikit-learn이라고 줄여서 sklearn이라고 하는데요. 이 scikit-learn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볼 거예요. 이번 시간만 잘 넘기면 그 뒤에 있는 다중얘기나 다항얘기는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선생님 수업은 앞에가 힘들고 뒤에가 쉬워. 그래서 앞에 좀 포기할까 하다가도 뒤에 되면 재밌을 거예요. 코딩 직접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자, 선형얘기란 게 있는데 선형얘기가 도대체 뭔가? 선생님이 옛날에 너네 우리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가끔 말을 했었어. 가끔? 가끔은 아니고 그때 한 번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지도학습, 머신러닝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지도학습, 크게 보면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인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눠요. 그죠? 근데 이 지도학습 안에 두 가지가 있었어. 분류랑 회귀가 있었던 거 기억나? 어떤 의미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분류 문제는 얘들아 어떤 거였냐면 이게 스팸 메일이다? 아니다. 아니면 이게 A다, 이게 B다, 이게 C다. 즉 선택지가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있는 수인 거예요. 근데 회귀 문제는 뭐냐면 내 성적 셀 수 없지. 뭐 90.6이 나올 수도 있고 90.3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배점이 크지 않으면 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별로 안 좋은 거 같고 그러면 키라고 해보자. 키를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160.0이 될 수도 있고 160.001이 될 수도 있고 달라요. 그래서 이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를 나눴었는데 이 선형회귀는 이 회귀 문제를 다루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왜 선형이 붙었냐? 그거는 선생님이 여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몸무게랑 키가 있다고 치워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키가 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종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주제 선택반 친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딱 잡았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내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몸무게, 한 50kg 정도 몸무게 학생은 어떤 정도의 키를 가질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결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적선이라는 걸 찾는 거예요. 즉, 이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 최적선을 찾는다. 즉, 선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회귀가 되는 거예요. 즉, 선형회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즉 데이터와 오차가 가장 적은 최적선을 찾아서요. 질문을 했을 때 50kg 몸무게 학생은 키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이 최적선을 찾는 게 바로 선형회귀예요. 그러면 어떻게 최적선을 찾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최적선을 찾는지 한번 그 과정을 볼 건데요.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해. 너네는 디테일은 알 필요가 없어. 흐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하기 이전에 표현법 먼저 알고 넘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를 기준으로 보면 자, 몸무게가 입력 변수인 거예요. 입력 변수는 보통 x라고 표현을 해요. 즉 몸무게가 50kg일 때 키가 얼마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키가 y값, 내가 궁금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50kg일 때 90이래. 160인 사람도 있고 50일 때 150인 사람도 있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자, 얘를 몸무게를 x라고 하고 키를 y라고 했는데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했을 때 우리는 x의 위에다가 괄호를 열어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예를 들어서 x의 1. 이 x의 1에 해당하는 키 값은 y의 1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학생의 몸무게와 이 학생의 키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x의 2, y의 2 이렇게. 세 번째 데이터는 x의 3, y의 3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데이터의 총 개수를 보통 우리는 m이라고 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제 선택 학생이 21명이거든요. 21명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가 21이다. m이 21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마지막 학생의 데이터는 x의 21, y의 21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 변수 표현은 맞춰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다 한 약속이니까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최적선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자, 가설함수라는 거는 최적선을 찾기 위해서 시도하는 함수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들아. 옆에 한번 볼게. 자,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했어. 그치? 데이터들이 있어. 자, 이게 x값이고 이게 y값이에요. 자, 최적선을 찾기 위해선 최적선이 한 번에 띵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여러 함수를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내가 시도하는 이 함수들, 시도하는 함수들을 나는 싹 다 가설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형의 기는 선생님 왼쪽에 보면 가장 적절한 세타 값들을 찾아낸다 하는데 이 세타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가설함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 자, 세타 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h 세타 x는 왜냐면 변수가 x니까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최적선이라는 거는 얘들아 이 선은 이 세타 값들이 결정을 해요. 이 세타 제로와 세타 1이 하나가 결정되면 최적선이 하나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형액이라는 건 최적선을 찾는 거. 즉 가장 적절한 세타 제로, 세타 1 값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가설함수의 일반적인 표현은요. 선생님은 지금 얘들아 단항만 다루고 있는 거야. 즉 변수가 한 개인 애들만 우선 다루어 볼게요. 이거 여러 개인 거는 다음 차시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가설함수의 일반적인 표현은 h 세타 x는요. 얘는 입력 변수죠.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라고 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요. 자, 이렇게 그럼 이 세타 0와 세타 1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 최적선의 세타 0와 세타 1은 어떤 값일까? 그걸 찾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냐를 이제 말하기 이전에 평균 제곱 옵차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봐봐. 이것도 선생님 OT 시간에 잠깐 말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있어. 내가 이 선과 후보에 오른 두 선이 있어. 이렇게. 이 두 가지 선이 있는데 얘네를 평가해야 되는 거야. 어떤 게 더 최적선인지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였어. 자, 이 각 데이터들에 대해서요. 이 데이터들의 x값을 비교했을 때 이 x에 대해서 이 최적선의 이 가설함수를 이용하면요. 나오는 예측값은 얘고요. 실제값은 얘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차이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값은 얘고 실제값은 얘니까 차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값은 이거고 실제값은 이거니까 차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값은 이거고 예측값은 이거고 실제값은 이거니까 차이. 그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 계속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 그다음에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 뭐 이렇게 해서 이 차이들을 이용해서 얘를 평가를 할 건데요. 이 가설함수를 평가를 할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차이에 제곱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즉 얘는 오차라고 하거든요. 이 오차에 제곱을 다 싹 다 더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왜 오차에 제곱을 더할까요? 왜냐면 얘들아, 이 값은 플러스야. 왜냐면 지금 실제값,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겠지? 만약에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뺐다고 했으면 얘는 마이너스 값이고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뺐다고 하면 플러스 값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핑퐁 나오면 얘네가 얼마나 떨어진 게 주요 쟁점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나 이렇게 두 개 데이터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음의 구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차의 제곱을 더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차의 제곱을 더하는 이유는 오차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곱을 하면 1 이상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더 커지겠지. 제곱을 하면 숫자가 더 커지니까 1 이상인 숫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오차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차의 제곱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 제곱 오차를 얘들아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는 게 조금 중요한데 여기는 이해를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시그마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 시그마는 얘들아 어떤 값을 더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x7까지 더한 거를 이렇게 맨날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변하는 수가 적힌 이 위치를 그냥 변수 i로 두고 얘를 시그마 변수 i가 1부터 7까지 변합니다. 이 i 값이 변하면서요. 이런 의미예요. 자, 다시 y1 더하기 y2, y1부터 시작하지 말고 이번에는 y3부터 시작해보자. y3 플러스 y4 플러스 점점점점 y15는요. 변하는 값에 대해서 변수를 i라고 써주고 i가 3부터 시작해서 15까지 더할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시그마 표현인데요. 너무 생소하고 어렵죠. 근데 그냥 한번 구경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네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구경한다고 생각하고 이 MS2의 일반적인 표현을 한번 볼 건데, 자, 얘들아 봐봐. 예측값 한번 볼게요. 어떤 가설함수가 있었어. 가설함수가 다시 좀 예쁘게 적어줘야겠다. 어떤 가설함수가 있어. 이 가설함수가 h 세타 x예요. 즉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예요. 그랬을 때 내가 입력 변수 xi를 넣었을 때, 자 데이터 xi를 넣었을 때 실제 값은 얼마예요? 실제 값은 yi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가설함수를 통해서 예측한 예측값은 얼마일까요? 예측값은 h 세타 xi이기 때문에요. 세타 0 플러스 세타 1의 xi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요. 오차는 예측값 빼기 실제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측값 빼기 실제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즉 h 세타 xi 빼기 yi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차 제곱에 합을 더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오차의 제곱은 얘네를 제곱한 거를 의미하고 합을 표현할 때는 얘들아 그럼 이런 값들이 아까 보면 총 데이터가 선생님이 지워버렸네. 데이터가 지웠니? 데이터가 m개 있다고 했어. 데이터의 개수를 할 때는. 그치? 이 데이터의 개수만큼 더하는 거예요.
개수만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i가 1부터 m까지 h 세타 xi의 yi의 제곱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제곱만 해줘서 제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사실 숫자가 커지면 무분별하게 커지지. 그러니까 오차의 제곱을 더하는 거는 오차가 큰 애들을 더 부각시켜주기 위함인데, 그냥 얘는 그냥 더하기만 했으면 너무 숫자가 커져서 의미가 없는 숫자의 커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평균을 구해요.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mean squared error라고 해서 평균 제곱 오차의 일반적인 표현은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m이 얘들아 데이터의 개수예요. 자, 그래서 자, 표현이 어려운데 데이터 m개의 m개 1부터 m까지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 즉 오차의 제곱을 더하는 거예요. 즉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빼고요. 제곱을 한 뒤에 거기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줘서 평균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옆에 잠깐 이렇게 돌아간 이유가 오차의 제곱에 평균 더한 후 평균을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고 보면 돼요. 즉 오차의 제곱에 평균을 구하는 게 바로 이제 MSE, mean squared error를 의미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얘들아? 조금 더 가야 돼. 아직 조금 쉬운 편이야 얘들아. 잠깐 끊었다 갈게요.